다음 주제는 추미애 지금 법무부 장관 공소장 그 공개 비공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죠. 제가 이 공소장 비공개가 왜 중요한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엄청난 그런 논란들이 있다가 최근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논란 해명해서 박근혜 국정농단은 헌법재판이고 이 선거 개입은 형사재판이라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시아경제 김영민 기자의 보도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도록 결정해서 논란이 불거진 데에 대해서 이제 직접 해명을 한 거를 다뤘는데요. 지난 그 6일 오전 11시 15분께 서울고검 내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취재진을 만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자신의 당대표 시절 언행과 들어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헌법재판의 영역이며 이번 사건 선거 개입 의혹은 형사재판이라 무관하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의 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일한 지난 16년 11월 본인 SNS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의 공소장을 거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공동전범이자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지 않는 게 헌법과 형사소송법, 국회법 등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자료 제출을 안 한 게 아니라 검찰 보도자료와 공소장 전문의 중간 정도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의 요구에 대해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데 어디까지라는 기준이 없다라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귀속돼 상위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고민을 했고 그 정도로 자료 제출에 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등 공소장 공개가 된 건 단독 피고인이었고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관계자가 많죠. 13명이나 그렇게 넣었는데 이 중 일부 피의자들은 처분이 안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을 공개하면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들의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 그런 부분까지 심사숙고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소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라며 미국 법무부도 공판기일이 1회 열리면 공소장이 공개되고 법무부도 공소장을 게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도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소장을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으로도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법정의를 지켜내려면 익숙한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공소장 공개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방안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추진됐던 일인데도 하필 이 시점에서야 공소장을 비공개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조국 전 장관은 다들 아시다시피 가족비리 의혹 등에 연루된 본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포트라인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 문제에 이해관계자처럼 돼 있어서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런 거에 지금 어쨌든 좀 무관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면 그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진행한다고 밝힌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건데요. 법무부 내부에서 반대가 있었던 게 아니라 피의사실이 여과 없이 나가는 건 안 된다는 원칙에 동의를 했다며 이 사건이 사건인 만큼 정치적 오해로 인한 상처를 염려해줘서 그런 거라면 충분히 본인이 감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이게 그 헌법 제27조 문항인데요. 이 사항을 보시면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즉 무죄 추정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공소장은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긴 문서이기 때문에 사법부 판결이 날 때까지는 이 원칙은 지켜져야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해버렸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국민의 알 권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도 이걸 어기려고 하고 있는데, 공소장 내용 재판 전에 보는 게 국민의 알 권리라면 이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반론을 함께 보는 거는 당연히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의무와도 같습니다. 예, 그쵸? 근데 이 피고인의 반론과 변호의 기회가 없이 그저 일방적인 검찰의 주장을 여태까지 계속 관행처럼 이게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사실관계 확인이 끝났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고, 이거는 피해자들의 그 명예와 그 인격이 훼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걸 막겠다. 왜냐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이해관계자로 이제 얽혀있기 때문에 이거를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또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한 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다소 여기서 좀 자유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본인이 아니면 이 공소장 비공개 원칙을 누구도 할 수 없다. 그거를 이제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추진을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검찰이 저렇게까지 언론에 뿌리고 국회에 뿌려서 결국엔 그게 또 공개가 되잖아요. 피고인은 검찰의 그 공소장에 대해서 제대로 즉각 반론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죠, 실제로. 근데 검찰이 무엇을 근거로 그런 주장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공소장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정경심 교수 동양대 PC 관련해서도 변호인이 이거를 반박을 하려면 그 증거를 봐야 되는데, 검찰이 지금 계속 그 재판부 판사가 심지어 그거를 변호인단에게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되는 실제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검찰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엇을 근거로 저런 주장하는지 공소장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데 검찰이 그런 걸 자기네들 유리하게 이용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고인의 반론권이라든지 방어권을 보장할 대안도 없이 재판 전에 공소장을 공개를 하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그 이름 아래에 국민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장이라든지 주장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실 판단을 오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피고인의 인권을 유린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여태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마무시하게 저질러 와졌었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관행이라면서 여태까지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져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뎌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거라면서 자유한국당이 가장 앞장서서 이걸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보세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이런 사모펀드라든지 표창장 문제, 이런 거 정말 검찰의 터무니없는 기소라는 게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서도 이 진실이 드러날 텐데, 국민들한테 자연스럽게 조국 전 장관이 마치 범죄자인 양 그렇게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왔던 게 바로 검찰과 언론,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이 저질러왔던 짓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가장 그 최상위에 있는 법을 지켜야 돼요. 상위법이, 가장 그 상위에 있는 법이 그 아래에 있는 법보다도 더 중요하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상위법이 헌법 아닙니까? 헌법의 27조 제4항에 저렇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진짜 그 피의사실 공표가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 왔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관행을 바로 잡자고 하는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그 여태까지의 그런 관행들을 막기 위한 그 기득권의 몸부림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회가 검찰이 수사를 잘했나 못했나 보기 위한 목적으로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생각해보세요. 국회가 그럼 그 공소장을 보면 이게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 무슨 수로 알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공소장을 보고, 그리고 인권침해라든지 공소권 남용 혹은 축소가 있었다고 검사나 검찰총장을 불러가지고 국회에서 추궁을 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여태까지 수천 번 그 공소장 그 요청을 해서 받아왔을 텐데, 그리고 이걸 언론에 뿌렸을 텐데 여태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회가 그걸 본들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결국에 진실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 마련인데, 결국에는 변호인이 증거를 열람해서
공소장에 맞는, 그거에 걸맞는 어떤 변론문을 준비를 하고 언론이 공소장과 같은 시각과 비중으로 이걸 만약에 보도를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런 보장이 있다면 재판정 공소장 공개가 상관이 없겠죠. 근데 여태까지 보시면 언론이 그나마 따옴표를 쳐서라도 뭐 공소장이라는 거를 강조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이 검찰에 따르면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차라리 보도를 하면 되는데, 지금 보도하는 걸 한번 보세요. 마치 그게 진실인 양, 이미 드러난 어떤 사실인 양 보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그냥 검찰 수사만 들어갔다 하면, 여태까지 관행대로면 그냥 사람 범죄자 하나 되는 건 끝이에요. 이 여론 재판을 통해서 이미 이 사람은 범죄자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그 레벨이 어느 정도, 변호인이 그 변론문을 그거에 맞게 준비를 해서 이게 비등비등하게, 그리고 언론이 보도를 한다면, 그러면 그 공소장이 공개가 돼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마치 그 검사의 일방적 주장과도 같은 공소장을 가지고 마치 엄청난 그 진실인 양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관행이었다. 그 악습은 이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추미애 장관이 지금 모든 총대를 메고 저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공격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도 엄청난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어찌됐든 과거에 해왔던 관행이라고 이런 거를 그대로 이어가자는 건 사회의 변화를 그러니까 사회의 변화를 아예 막아버리자는 거예요. 결국에는 공소장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거를 인지를 한다면, 그럼 당연히 그거에 맞게 다른 쪽, 이 변호인단의 입장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꾸준히 저도 앞으로 알릴 예정이고요. 법 공부도 정말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 제가 과거에 그 템플턴 대학교 그 소송 사건 때 법 공부를 좀 짧게나마 했지만 지금 다시 그 열기가 끓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조국 그 전 법무부 장관의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라는 책도 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한번 또 다시 읽으면서 이 법에 대해서 다시 이 열정을 좀 끌어올려야겠습니다.